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에 대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상경 네 번째 단락 일적 십거 무게와 삶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복습 겸 해서 상경 네 번째 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적 십고 하나 근원 진리의 근원인 하나가 쌓여서 십고 크게 10을 이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화삼 괴 상자 괴자죠. 그래서 어느 틀에 박힘이 없이 틀에 박히는 문제가 없이 변화가 됐는데 삼이다. 그래서 천지인 삼. 그래서 그 일석삼극 그것이 그대로 변화된 모습이 있지만 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그래서 어느 틀에 박힘이 없이 세 가지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천부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쌀적자를 설명을 했죠. 벼화와 맡을 책자. 그래서 벼수확을 맡아서 쌓는다. 자기 책임량을 제대로 잘 쌓는다 해서 쌀적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열십은 가로 한일과 세로 뚫을 권의 합으로 진리의 근원인 하나의 이치가 부여되어서 만물에 부여되어서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그것을 뜻해서 완성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완성.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클거자는 쇠금과 클거 거인할 때 거자의 합자로 쇠처럼 견고하고 거대함을 이룬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탑을 쌓거나 건물을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 위에 이제 삼각형 형태로 쌓아가지고 가령 그 이집트에서도 그 피라미드 같은 그 구조물이 그 오랜 옛날에도 그게 형성이 돼서 아직 그것이 현대 인류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자함, 요거는 이제 함괴는 상자, 이렇게 어떤 문고리가 있는, 말하자면 공간이 있는 방, 상자 방과 귀할 귀의 합자라 해서 귀한 것을 가두는 상자가 바로 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왕실 같은 데서 귀중품 같은 걸 큰 괴, 함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걸 또 후대에 물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금붙지 같은 거 귀중품 있으면 그 보석함 이런 데다가 잘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의미를 가져서 괴함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게 귀할 기자. 요 귀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걸 지난 시간에 그 설문풀이로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런 상자에서 말하자면 상자에 귀중품을 보관한다는 얘기죠. 보관하는데 금은 보화만 귀한 게 아니라 이 문자가 갖고 있는 이 귀한 게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면은 귀할 기자의 참 의미를 알므로써 보석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정신세계에서 귀한 게 무엇이다 이걸 깨우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칼라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시커먼 글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귀할 기자 그냥 암송하고 지나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칼라로 이렇게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파란 것과 노란 것과 붉은 거. 그래서 이 파란 건 하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시, 하늘의 때. 그리고 요 하늘은 인간의 그 일심,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요거 조개패물은 재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재물을 향유하거나 재물을 이용하거나 재물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그 재물을 뜻하는 조개패.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하나로 한 문자로 규합이 돼서 형성이 된 것이 바로 귀한 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만물이 있지만 사람이 가장 최귀하다, 가장 귀중하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귀중한 그런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귀하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한일자, 한일을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꿰은 사람, 하늘을 터득한 사람이 큰 대라 해서 대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져. 그래서 대인과 소인. 소는 이제 이렇게 갈고리로 하고 양쪽으로 이게 쪼갠 것, 갈라치는 소, 작을 소자 아닙니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 것을 의미해서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분파를 하는 사람들은 소인이라고 그래요. 소인. 근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핏줄이다. 한 동포다. 한 인류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대인으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대인답게 세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보더라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일자인데 이게 바로 우리 천부경에서 처음에 일시무시일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도 일종부종일로 매듭을 짓는 거기에 바로 한일, 그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빠른 깨달음이 온다고 봅니다. 바로 이 천지인이 이 귀할 귀자는 바로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미, 이미지를 하나로 뭉쳐서 발명한 글자이기 때문에 보통 글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귀하다, 천하다 이런 분간을 하잖아요. 그 누구나 이제 귀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천한 삶을 사람들도 많아요. 그 천한 건 무엇이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 바로 천할 천자 아닙니까? 그래서 기와 천이 상대적인 용어로도 쓰이는 겁니다. 왜 천한가? 요 조개패, 재물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지만은 조개패, 재물이 똑같지만
이건 창과자 아닙니까? 창과. 그 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 재물을 놓고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서로 내 거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저 돈이면 최고다. 재물 취하는 그런 욕망, 욕심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전쟁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한문자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바른 가치나 목표는 이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천지를 쓸 때에도 홍길동 귀하라고 이렇게 천지 끝에 상대를 존중한다. 귀하신 분의 밑에서 글을 보낸다 하는 뜻으로 귀하라는 말을 상용적으로 썼는데 요즘은 이제 한글 전용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님으로 이렇게 하는 수가 많은데 이 귀하라는 의미가 그렇게 좋은 의미입니다. 상대를 높이고 또 그 상대의 인품을 존중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자세, 이게 바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이 생활 속에서도 이게 많이 쓰여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할 기자를 이제 상자 속에 이렇게 함에다 가두면 그게 결국은 틀에 박힌다는 얘기예요. 귀한 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를 벗겨내는 게 바로 무게. 그 상자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개방하는 의미에서 무게. 그럼으로써 변화가 되는 것이 속사입니다. 이게 하늘, 땅, 사람. 그 고유성도 같이 지니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할 기자, 근데 중, 시중, 때, 또 한들은 마음, 조개는 이제 재화, 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게 이제 조개패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아울러서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실로. 근데 그것이 뭐다고 이 재물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 천할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민. 요즘 자본주의도 소위 천민 자본주의다 하는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고 번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일정 부분 자기네들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사유물로만 사용하면은 그게 바로 천민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냐. 재물을 모으고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런 그 또 정성이나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재물의 의미가 살아서 귀한 신분이 되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재벌가들이 결국은 돈을 나중에 기부를 해서 말하자면 어린이 단체 또는 불우한 단체에 기금을 조성을 해줘서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게끔 한 그 공덕이 있어서 유명한 또 재벌들은 나라에서 사회에서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네기 같은 사람, 카네기 재단 또 여러 재단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귀인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될 화자, 무게 화삼. 이 될 화자는 인변에 비수 비자가 오죠. 그래서 비수는 이렇게 짧지만 날카로운 칼이죠. 그래서 사람과 비수비, 사람이 비수를 발명을 하면서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동물과 달리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치아, 이빨도 날카롭는 송곳니가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빨이 이제 평범해서 그냥 채식 위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하는데 그 자체가 결국 그래서 직립해가지고 손을 이용을 해서 살다 보니까 돌을 갈아서 돌칼도 만들고 또 도끼도 만들고 이런 그 원시적 삶을 통해서 점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무기로 삼아서 사나운 짐승들, 호랑이나 늑대, 사자 이런 짐승들을 대항을 해서 그들을 극복을 함으로 인해서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나자가 이렇게 손수에다가 창가자, 손에다 창을 쥐고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쓰고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방지하는 그런 무기로 창을 썼기 때문에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한다. 그전에는 사나운 짐승들한테 막 잡혀먹고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러던 인간이 그 동물들의 생태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날카로운 그 발톱과 뾰족한 송곳니로 인해서 잡히고 물리고 하니까 이걸 저와 같은 걸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존재,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해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와 가족을 또 생활에 유익하게 쓰므로 인해서 그 종족이 또 번창하고 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의식이 사라지겠는데 그 나자가 있기 전에 처음 또 나온 게 바로 사람인자입니다. 이 사람인자인데 바로 이게 뾰족한 그 창을 의미합니다. 창. 그래서 대한한 사전 보면 빛을 별, 비쳤다 이 말. 쭉 비쳐 있는 게 별. 그리고 파인불. 이 칼을 보면은 칼에 홈구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찔렀을 때 그 홈구녕이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서 빠지기 쉬운 거예요. 홈구녕이 없으면 찔렀을 때 빼기가 힘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파인불. 그래서 이건 칼. 창과 칼을 처음 발명한 게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글자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칼과 같이 그 예리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아주 유용하게 쓰지 않습니까? 창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 위험을 방지하고 또 모든 생활에 창칼로 사냥을 해서 그 먹이를 가족들이 나눠 먹고 시족들이 나눠 먹고 해서 번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칼인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흉기가 되잖아요. 창칼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위험도 흉기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창과 칼을 이렇게 모아 세워서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창칼이다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인간이 되라는 의미로서 평화를 존중하는 사람 인자로 발명이 돼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자연에 나는 그 식품 중에 가장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식품이 산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인삼. 코리아의 인삼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삼이 왜 인삼인가 했더니 바로 사람의 모습, 사람이 이게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인삼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인삼을 발견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저녁 때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이제 뭘 다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인삼 한 보따리를 풀어갖고 그 털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조카가 보내온 인삼이래요. 그러냐고. 우리 유심히 보는데 눈에 딱 띄는 인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인삼 실물입니다. 이게 털을 다 벗겨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인삼은 저도 처음 봐요. 보통 여기 인삼이 이렇게 몸을 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인삼, 사람 인자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걸 보시면 좀 다시 한번 사람 인자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이게 사람 인자고, 이걸 또 뒤집으면 들립자가 되잖아요. 들어갈 입, 한자로. 사람이 어딘가 들어갈 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한옥 구조가 다 쪽문들이 바로 사람이 이렇게 방에 들어갈 때는 항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모양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 자체가 바로 인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사람 인자에 대한 이미지가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치우쳐 넘어가는데, 예전에도 그 산에서 돌을 닦고 내려오신 분한테 과연 뭘 터득을 했습니까 하고 하니까, 도 닦은 사람 말이 이거예요. 인자 세 개를 딱 써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 인자를. 그게 뭡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죠. 근데 그 도인이 해석을 해주는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도사도 깨달은 게 결국은 만물의 이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 사람다운 마음, 이걸 갖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고 또 사람의 역할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고사도 있지만, 하여튼 사람 인자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깊은 거예요. 우리 동방의 한자에서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뭐 man, human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쓰이겠지만,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 하나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도 변형을 돼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비수를 처음 이제 발명함으로 인해서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활 문명의 이기로부터 차차차차 발전을 해서 이런 비수를 가지고 바위에다 그림도 새기고, 또 문자 발명하는 데 있어도 이 날카로운 예리한 칼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칼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최근에 뭐 방송국에서도 칼의 전쟁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음식 만드는 그
전문가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인데 바로 칼이 뭐냐.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그 도구가 칼이라는 겁니다. 칼을 잘 써서 음식을 조리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칼의 의미를 제3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칼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이것이 이제 잘못 흉기로 쓰면 큰 범죄가 돼가지고 오히려 또 사람을 해치고 옥죄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 변화할 화자 이거는 곧 잘 활용을 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의미로 칼을 써야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걸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복습을 위주로 했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또 천부경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